이 이야기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은 이른 아침부터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산자락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도로를 따라 작은 상점들이 듬성듬성 자리하고 있었죠. 이곳은 대한민국 최전방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젊은 군인들이 유일한 고객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단정한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회색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어깨를 꼿꼿이 펴고 걷는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할머니는 맛있는 집이라는 간판을 단 식당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식당 안은 오래된 테이블 5개가 전부였지만 군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식당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당 주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할머니를 보자 살짝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젊은 군인들만 보다가 나이 든 손님이 들어오니 신기한 듯 했죠. 메뉴판 좀 주세요. 할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때 묻은 메뉴판을 건네며 무심하게 말했죠. 뭐 드릴까요? 여기 맛있는 거 많습니다. 할머니는 메뉴판을 받아들고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메뉴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제육볶음 1인분이 3만 원이었죠. 할머니는 잠시 메뉴판을 다시 보며 자신이 잘못 봤나 싶어 눈을 비비기도 했습니다. 김치찌개 2만 5천 원, 된장찌개 2만 3천 원, 불고기 4만 원. 모든 메뉴가 서울 강남의 고급 식당보다도 비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메뉴판을 내려놓고 식당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이 가격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산골이라 물가가 좀 높아요. 그리고 재료도 좋은 걸로만 쓰거든요. 식당 주인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죠. 벽에 붙은 낡은 포스터와 오래된 에어컨, 그리고 플라스틱 테이블들. 어디서 봐도 좋은 재료를 쓴다고 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육볶음 하나 주세요. 결국 할머니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주문을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군부대 철조망이 보였고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젊은 군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매일 이런 바가지를 쓰고 있구나. 15분 정도 지나자 제육볶음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접시를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작은 접시에 고기 몇 점과 양파, 당근이 조금 들어있을 뿐이었죠. 양으로 따지면 한 주먹도 안 되는 분량이었습니다. 이게 3만 원짜리인가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다 그래요. 싫으면 안 드시면 되고요. 그 순간 할머니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죠. 할머니는 젓가락을 들고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군복을 입은 젊은 군인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나이는 기껏해야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아저씨, 김치찌개 3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군인들은 할머니와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죠. 형, 이거 진짜 너무 비싸지 않아요?
김치찌개가 25,000원이라니. 쉿, 소리 내지 마. 여기서 들리면 어떡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다른데 갈 곳도 없고 집에서 보내주는 용돈으로는 한 달에 몇 번도 못 먹겠어요. 젊은 군인들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젓가락을 놓고 그들을 바라봤죠. 어린 아들뻘 되는 군인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잠시 후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양은 터무니없이 적었죠. 군인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익숙한 듯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대장 나야. 전화 너머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응, 잘 지내지? 요즘 어떠니?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 주시니 뭔가 일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면 한번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내가 연락하마. 그럼 이따 보자.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집어넣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할머니의 전화를 듣고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죠. 오히려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할머니가 무슨 대장을 안다고. 할머니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식사를 마저 마쳤죠. 3만 원짜리 제육볶음은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시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식당을 나서며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편의점, 술집, 분식집, 모든 상점이 비슷한 분위기였죠. 간판에 적힌 가격들도 모두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젊은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며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을 상대로 이런 부당한 장사를 하다니. 할머니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하루는 이미 바쁘게 시작되고 있었죠. 군부대 근처라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행복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오전 7시부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이 마을에서 10년째 장사를 하고 있었죠. 편의점 진열대에는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똑같은 상품들이 놓여 있었지만 가격표는 전혀 달랐습니다. 컵라면 한 개에 3,500원, 음료수 한 병에 3,000원, 과자 한 봉지에 4,000원. 모든 상품이 정가의 2배에서 3배 가격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이런 가격 책정에 대해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죠. 여기가 어딘데 서울이야? 산골에서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실제로 군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가장 가까운 시내까지는 차로 40분이나 걸렸고 외박이나 외출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일병 계급장을 단 젊은 군인이었죠. 아저씨, 컵라면 하나랑 우유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6,500원입니다. 군인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서 보내준 용돈으로는 한 달 생활하기도 빠듯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김 사장은 그런 군인의 표정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싫으면 안 사면 되지. 어차피 여기서 살 수밖에 없으면서.
한편 황금 술집을 운영하는 박 여사는 점심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술집을 운영했죠. 군인들이 외박을 나왔을 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술집 메뉴판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소주 한 병에 10,000원, 맥주 한 병에 8,000원, 안주는 기본 30,000원부터 시작했죠. 특히 주말이면 외박 나온 군인들로 붐볐는데 이들은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바가지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언니, 이렇게 비싸게 받아도 되나? 좀 미안하지 않아? 새로 온 아르바이트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답했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여기가 강남이야, 산골이야? 산골에서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게다가 손님도 별로 없잖아. 실제로 박 여사는 이런 방식으로 한 달에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죠. 오후 2시경, 어제 할머니가 들렀던 맛있는 집 식당에도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상병 계급장을 단 군인 2명이었죠. 아저씨, 메뉴 좀 보여주세요. 식당 주인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군인들은 메뉴를 보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형, 우리 용돈으로 뭘 먹을 수 있을까요? 글쎄, 김치찌개도 25,000원이네. 둘이 나눠 먹을까? 그래도 될까요? 한 그릇을 둘이? 군인들의 대화를 들은 식당 주인은 거슬린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여기서 한 그릇 나눠 먹으려면 추가 요금 받는다. 테이블 사용료 때문에. 그냥 각자 시켜. 결국 두 군인은 어쩔 수 없이 김치찌개 2개를 주문했습니다. 5만 원이라는 거금이었지만 배가 고파서 참을 수가 없었죠. 이처럼 마을의 모든 상인들은 군부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죠. 더욱 문제였던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데 서울 물가로 생각해? 산골에서 장사하는 거 쉽지 않다고. 군인들 월급도 요즘 많이 받잖아. 뭘 그렇게 아껴? 선택권이 있으면 안 오면 되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상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자신들을 정당화했습니다. 10여 년간 이어온 관행이라 더 이상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죠. 하지만 군인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군인들은 집에서 받는 용돈으로는 한 달 생활하기도 빠듯했죠. 외박을 나와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았고 간단한 식사 한 끼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나? 컵라면이 3,500원이라니. 그러게 말이야. 집에서 사면 1,000원도 안 하는 건데.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여기밖에 없는 걸. 군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였죠. 상급자들에게 말해봐도 참고 견뎌라 또는 원래 그런 곳이다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마을에 작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부대 차량들의 움직임이 분주해 보였고 장교들의 회의가 잦아졌죠. 하지만 상인들은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부당한 장사를 계속하고 있었죠. 저녁 무렵 할머니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며 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편의점, 식당, 술집, 심지어 작은 약국까지 모든 곳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젊은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며 고생하는데 그들을 상대로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하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긴 통화였죠. 전화를 마친 할머니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강원도 군부대 사령부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단 박 대장은 회의실에 들어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어젯밤 받은 전화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령님, 안녕하십니까? 박 대장은 상급자인 김대령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김대령은 50대 중반의 군인으로 이 지역 군부대를 총괄하고 있었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박중령, 어제 무슨 연락을 받았다고 했지? 네,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신 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박 대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기가 어려웠죠.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르쳐 주신 분이라니?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셨던 분입니다. 퇴역하신 지는 오래됐지만 김대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성 장군이라면 군에서 최고 계급 중 하나였죠. 더욱이 여성으로서는 최초라니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분이 직접 연락을 주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상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더군요. 박 대장은 어제 할머니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직접적으로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었죠. 우리 젊은 군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더구나. 그게 맞니? 사실 저희도 그 문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상인들의 일이라서 직접 개입하기가. 김대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부대 내에서도 여러 번 거론되었던 사안이었죠. 젊은 군인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런 환경에서 우리 군인들이 복무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대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죠. 사성 장군 출신의 조언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젊은 장병들의 외박 신청도 현저히 줄었고요. 맞습니다. 나가봐야 할 일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차라리 부대에 있는 게 낫다고 하더군요.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민간인들의 영업에 군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대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 부대의 이전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설도 노후화되었고 지리적 여건도 그리 좋지 않고요. 부대 이전 말씀이신가요? 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상부에 보고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장병들의 복리후생과 부대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회의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들어 있었죠. 부대 이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할머니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군부대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죠. 카페 사장은 할머니가 어제 식당에서 본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지만 굳이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보며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박 대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할머니 말씀하신 내용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젊은 군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신중하게 처리해줘. 문자를 보낸 후 할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부대에서 외박을 나온 군인들이 몇 명 보였죠. 하지만 이들은 마을 상점들을 그냥 지나쳐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내까지 나가는 것이었죠. 저렇게 불편하게 시내까지 나가야 하는구나. 할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군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부담만 주고 있었죠. 그 순간 할머니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계급의 장교로부터 온 전화였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아, 그래. 잘 지내고 있나?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부대권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니? 상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대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마을 경제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었죠. 언제쯤 결정이 날까? 빠르면 일주일 내로 발표될 것 같습니다. 이미 후보지도 몇 곳 검토하고 있고요. 알겠어. 고생 많아.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마을에는 평소와 같은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아침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상인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죠. 부대에서 오가는 차량들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분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행복 편의점의 김 사장은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부대에서 뭔가 일이 있나? 차들이 자꾸 들락날락하네. 하지만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군부대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죠. 대신 오늘도 어김없이 터무니없는 가격표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일병 계급장을 단 젊은 군인이었죠. 아저씨, 라면 하나만 주세요. 어떤 라면? 제일 싼 걸로요. 군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3,500원짜리 컵라면을 건네며 말했죠. 여기 있어. 3,500원. 군인은 지갑을 뒤져 동전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3장과 500원 동전 1개. 간신히 맞춰낸 돈이었죠. 고맙습니다. 군인이 나간 후 김 사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차피 살 사람은 사고 안 살 사람은 안 사는 거라고 생각했죠. 한편 맛있는 집 식당에서는 주인이 오늘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은 여전히 질이 좋지 않았지만 가격은 여전히 비쌌죠. 오늘도 군인들 몇 명은 올 테니까 적당히 해놓자. 식당 주인은 성의 없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차피 이곳에서는 자신의 식당이 유일한 선택지였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예상대로 군인 2명이 들어왔습니다. 상병과 일병이었죠. 아저씨, 뭐가 제일 싸요? 김치찌개가 25,000원이야. 둘이 나눠 먹으면 안 되나요? 식당 주인은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안 돼. 한 명당 하나씩 시켜야 해. 여기 장사하는 곳이야. 공짜 밥집이 아니고. 결국 두 군인은 5만 원을 내고 김치찌개 2개를 주문했습니다. 한 달 용돈의 상당 부분이 한 끼 식사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형, 이거 진짜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쉿, 소리 내지 마. 들으면 어떡해. 젊은 군인들은 작은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후 2시 황금 술집의 박 여사는 주말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외박 나온 군인들이 몰려올 테니까요. 이번 주말에도 꽤 벌겠네. 박 여사는 혼자 웃으며 술병들을 정리했습니다. 소주 한 병에 10,000원, 맥주 한 병에 8,000원. 도시의 고급 클럽 가격이었지만 여기서는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때 마을 어귀에서 낯선 차량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서울에서 온 차량이었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입은 관료들로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뭐지? 감사 나온 건가? 몇몇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점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군부대 쪽으로 향했죠. 오후 3시 군부대 사령부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국방부 관계자들과 지역군 간부들이 모여 부대 이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죠. 현재 이 부대의 시설 상태와 지리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방부 과장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특히 장병들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현재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변 상업시설의 과도한 요금 부과로 인해 장병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도 떨어져 외박이나 휴가 시에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박 대장은 속으로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분의 한마디가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죠. 새로운 부대 부지는 어디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포천 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설도 최신식으로 건설하고 주변 상업시설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진 상황이었죠. 언제부터 이전이 시작됩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공식 발표하고 한 달 내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이 부대 내에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군인들은 환호했지만 마을 상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저녁 무렵 할머니는 마을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편의점, 식당, 술집, 모든 곳에서 여전히 똑같은 장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텐데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상인들도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군인들을 상대로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았죠. 그때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대장에게서 온 전화였죠. 할머니, 내일 공식 발표됩니다. 그래, 고생 많았어.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젊은 장병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야지. 나라를 지키는 아이들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마을의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죠. 상인들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그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마을이 경험하게 될 마지막 평온한 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할머니뿐이었죠. 월요일 오전 9시 평소와 같이 시작된 마을의 하루는 갑작스러운 뉴스 속보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강원도 산골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부대가 경기도 포천으로 이전한다고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행복 편의점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김 사장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고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김 사장은 급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모든 채널에서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이번 부대 이전은 장병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부대는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 상업시설도 장병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대가 떠나면 이 마을에는 손님이 거의 없을 것이었죠. 그의 편의점 매출의 90% 이상이 군인들에게서 나왔으니까요. 같은 시각 맛있는 집 식당 주인도 뉴스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부대가 떠난다고? 식당 주인은 급히 전화기를 들고 다른 상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박 여사. 지금 뉴스 봤어요? 부대가 떠난다고 하는데. 아, 나도 지금 봤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박 여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마을 상인들은 급히 마을회관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당황한 표정이었죠. 평소에는 서로 경쟁 관계였던 상인들이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함께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거 진짜 부대가 떠나는 건가요? 뉴스에서 그렇게 나왔잖아. 한 달 내로 이전한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손님이 없으면 장사를 어떻게 해? 상인들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군부대를 상대로만 장사해왔기 때문에 부대가 떠나면 생계가 막막했죠.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죠.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우리는 그냥 장사한 것뿐인데. 식당 주인이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긴 했잖아. 비싸긴 뭐가 비싸? 여기가 산골인데 물가가 안 비쌀 수 있어? 상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죠. 오후 1시 마을 이장이 급히 군부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 대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이었죠. 대장님, 갑자기 부대가 이전한다고 하니 마을 전체가 난리입니다. 이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장님, 저희도 상부의 결정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박 대장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혹시 재고의 여지는 없을까요? 우리 마을이 부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장은 실망한 채로 부대를 나왔습니다. 상인들에게 전해줄 희망적인 소식은 없었죠. 오후 3시 마을회관에서는 두 번째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주민들도 함께 참석했죠. 이장님, 부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하네요. 회관 안에 절망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장사는 접어야 하는 건가? 이 나이에 다른 일을 어떻게 해? 상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몇몇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그때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았던 게 문제일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장사하는데 가격 책정은 자유잖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3만 원짜리 제육볶음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컵라면을 3,500원에 팔았던 것도, 소주 한 병에 10,000원은 정말 너무했지. 상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지나쳤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떡하지? 부대를 다시 돌려올 방법은 없을까? 청원서라도 써보자. 가격을 낮추겠다고 약속하면서 상인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청원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 있었죠. 저녁 무렵 할머니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의 모습은 아침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죠. 상점들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젊은 군인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좋은 결과였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부당한 일은 바로 잡아야 하는 거야.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상인들도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밤이 되자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외박 나온 군인들로 붐볐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죠. 상인들은 각자의 가게에서 어두운 미래를 걱정하며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부대 이전 발표 후 사흘이 지난 목요일,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군인들로 붐볐을 상점들이 텅 비어 있었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죠. 행복 편의점의 김 사장은 하루 종일 앉아서 손님을 기다렸지만 오전 내내 단 한 명의 손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10여 명의 군인들이 다녀갔을 시간이었죠.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김 사장은 혼잣말을 하며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부대가 떠나면 월 매출이 90% 이상 줄어들 것이었죠.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김 사장은 결심을 했습니다. 가격을 낮춰보기로 한 것이죠. 컵라면 가격을 3,500원에서 2,000원으로, 음료수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었죠. 한편 맛있는 집 식당에서는 주인이 메뉴판을 다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육볶음을 3만 원에서 15,000원으로, 김치찌개를 25,000원에서 10,000원으로 대폭 인하한 것이었죠. 이래도 손님이 올까? 식당 주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새 메뉴판을 벽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님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죠. 오후 2시 마을 상인들은 다시 회관에 모였습니다. 어제 작성한 청원서를 부대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청원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장이 종이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마을 상인 일동은 그동안 부적절한 가격 책정으로 장병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니 부대 이전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걸로 정말 부대가 다시 돌아올까? 편의점 김 사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식당 주인이 답했습니다. 오후 3시 이장과 상인 대표들이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박 대장과의 면담을 다시 요청한 것이었죠.
대장님, 저희가 청원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장이 정중하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박 대장은 청원서를 받아보며 잠시 읽어봤습니다. 상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다짐이 담겨 있었죠. 이장님, 상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박 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상부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군의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재고의 여지가 전혀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미 새로운 부대 시설 공사도 시작되었고 이전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럼 언제 완전히 떠나시는 건가요? 2주일 후면 모든 이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상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었죠. 저녁 무렵 마을회관에서는 세 번째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전체 주민들이 참석했죠. 부대에서는 재고 불가라고 했습니다. 이장의 보고를 들은 주민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건가? 우리 마을이 완전히 죽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날 텐데 노인들만 남으면 어떡하지? 절망적인 분위기가 회관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 상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잖아요. 군인들이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바가지 요금을 받았으니까.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컵라면 하나에 3,500원은 정말 말이 안 됐어. 제육볶음 3만 원도. 양심상 너무했지. 소주 한 병에 10,000원이라니 서울 강남보다 비쌌어. 상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솔직하게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술집의 박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그 어린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게 말이야. 집에서 받는 용돈으로는 한 달 생활하기도 빠듯했을 텐데. 상인들 사이에서 뒤늦은 후회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가격을 정상화하면 안 될까? 부대는 이미 떠나기로 했는데 누굴 위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양심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결국 상인들은 남은 2주일 동안만이라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장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대가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자는 것이었죠. 그날 밤 상인들은 각자의 가게로 돌아가 가격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컵라면 1,500원, 음료수 2,000원, 제육볶음 10,000원, 김치찌개 7,000원. 비로소 상식적인 수준의 가격들이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모든 상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다면 부대가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후회는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몇몇 군인들이 가격이 내려간 상점들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여기 가격이 확 내렸네? 정말이네. 컵라면이 1,500원이라고? 이제야 정상적인 가격인데 왜 이제서야? 군인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아쉬웠죠. 진작에 이런 가격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대 이전은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인들의 뒤늦은 후회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죠. 부대 이전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마을회관에는 또 다른 긴급 소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죠.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최할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상인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아낸 게 있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82세의 최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할머니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식당에 오셨던 분. 상인들의 눈이 일제히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슨 할머니 말씀이세요? 맛있는 집 식당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날 제육볶음 3만 원짜리 드시고 가신 분 있잖아요. 전화도 하시고. 식당 주인은 그제서야 기억이 났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분.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신 분인데요? 최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시내 나갔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더군요. 어떤 분이신데요? 상인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 출신이세요. 회가 나니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죠. 사성 장군이라고요? 편의점 김 사장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군에서는 전설 같은 분이라고 하더군요. 퇴역하신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도 군 고위층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상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부대 이전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시내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분이 군 고위층에 전화 한 통 하신 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식당 주인은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께 무례하게 굴었던 게 그것 때문에 무례하게 굴었다고요? 그날 그분이 가격을 확인하셨을 때 저는 비웃었어요. 그리고 전화하실 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다른 상인들도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군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분이 직접 보신 거네요. 그분이 3만 원짜리 제육볶음을 직접 드셔보시고. 황금술집의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 때문에 부대가 떠나는 건가요? 최할아버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내 사람들 말로는 그분이 젊은 군인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어 하셨다고 해요. 회관 안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죠.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김 사장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분 앞에서 군인들을 그렇게 대한 게 부끄럽다. 사성 장군이신 분이 직접 우리 마을에 오셔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장사하는지 보셨다니. 상인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바가지 요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을 우롱한 것이었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식당 주인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서울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직접 찾아가서 사과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들 이미 늦었겠지만 상인들 사이에서 자책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럽네요. 그런 분 앞에서 젊은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까 박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집에서 받는 용돈이 얼마나 될까요? 부모님이 어렵게 보내주신 돈인데 우리가 바가지 씌워서 빼앗다시피 했잖아요. 소주 한 병에 10,000원이라니. 정말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었어. 컵라면 3,500원도. 양심상 너무했지. 상인들은 하나둘 자신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이미 부대는 떠나기로 했고. 아니에요. 늦었지만 우리라도 변해야 해요. 최할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록 부대는 떠나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바르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마지막 일주일이라도 제대로 된 가격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로 군인들을 대접하자는 얘기입니다.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비록 부대가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요. 마지막이라도 제대로 해봅시다. 가격도 정말 합리적으로 하고 서비스도 정성껏 하고 그 사성 장군님께도 죄송하고 군인들에게도 미안하니까. 상인들은 비로소 마음을 모았습니다. 뒤늦은 후회였지만 마지막만큼은 양심을 지키기로 한 것이었죠. 그날 밤 상인들은 각자의 가게로 돌아가 다시 한번 가격표를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양심적인 수준으로 말이죠. 컵라면 1,200원, 음료수 1,800원, 제육볶음 8,000원, 김치찌개 6,000원. 비로소 상식적인 가격들이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상인들의 후회는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지막 일주일 동안 상인들은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정성껏 했죠.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부대 이전 마지막 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젊은 군인들이 짐을 싣고 있었죠. 행복 편의점의 김 사장은 가게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로 양심적인 가격으로 장사를 했지만 이제 그마저도 끝이었죠. 오전 9시쯤 몇 명의 군인들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들을 사러 온 것이었죠. 아저씨, 컵라면 5개하고 음료수 3개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김 사장은 정성껏 물건을 챙겨주었습니다. 계산을 하며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군인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가격이 너무 비쌌잖아요. 컵라면을 3,500원에 팔고 그랬는데 정말 미안했습니다. 젊은 군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억울함이 떠올랐지만 지금 사과하는 김 사장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죠. 아, 네. 그때는 좀 비싸긴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맛있는 집 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러 온 군인들에게 식당 주인이 깍듯하게 인사를 했죠.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습니까? 김치찌개 2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식당 주인은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고기와 김치를 넣었죠. 가격은 6,000원으로 정말 합리적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군인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6,000원짜리예요? 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장사했던 거. 식당 주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육볶음을 3만 원에 팔았던 것도 김치찌개를 25,000원에 팔았던 것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군인들은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였죠. 아저씨,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키느라 고생하시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대했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후 2시 부대의 마지막 트럭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상인들과 주민들이 길가에 나와 배웅하고 있었죠. 박 대장이 트럭에서 내려 상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장이 대표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대장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군인분들께 너무 과한 요구를 했었네요. 아닙니다. 서로 어려운 여건이었으니까. 박 대장은 정중하게 답했지만
상인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식당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할머니 말씀이십니까? 지난주에 저희 식당에 오셨던 사성 장군 출신이셨다는. 박 대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에 직접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요. 박 대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요? 그분은 젊은 군인들이 제대로 대우받기를 바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상인들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오후 3시 마지막 트럭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10여 년간 이 마을을 지켜왔던 군부대가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죠. 상인들은 텅 빈 도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장사는 접어야겠네.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어. 상인들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어귀 언덕에서 한 할머니가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찾아온 그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텅 빈 상점들과 한적해진 마을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확신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죠. 그때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부대 이전이 무사히 완료되었습니다. 박 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어. 그런데 할머니, 마을 상인분들이 많이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거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네. 그분들이 할머니께 사과하고 싶어 하시더군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야.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젊은 군인들에게 해야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변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야.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다시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부대는 떠났지만 상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였죠. 밤이 되자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젊은 군인들의 웃음소리도 상점들의 불빛도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상인들의 마음속에는 중요한 깨달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죠. 할머니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군인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하게 되었고 상인들은 소중한 교훈을 얻었죠. 몇 달 후 그 마을은 조용한 산골로 돌아갔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죠. 비록 어려워졌지만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대가 자리 잡은 경기도 포천에서는 젊은 군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상점들을 이용하며 행복하게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한 통 전화가 만들어낸 변화였죠.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부당함에 맞서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